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 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으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 기본 기능인 시계 앱에는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시계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알람, 시계, 타이머, 스톱워치, 취침 시간 5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계 앱에서 한 번에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계 기능은 현재 시간과 요일, 날짜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도시를 검색해서 해당 시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미국 뉴욕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 도시의 시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누르시면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해외 시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과 얼마가 차이 나는지 여기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13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알람이 있습니다. 자, 알람 기능은 내가 원하는 알람을 추가해서 해당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오전 8시 30분 월, 화, 수, 목, 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전 9시에 일요일, 토요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서 체크 버튼을 켜주시게 되면 지금부터 9시간 13분 후로 알람이 설정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자, 원하는 알람은 플러스로 다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 설정하시고 시간과 분 설정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오후 12시 30분이라고 하면 12시 설정을 하고요. 우측에 분 부분 터치하신 다음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요일 설정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월, 화, 수, 목, 금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체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요일만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람 일시중지 기능도 있죠. 자, 알람 일시중지 터치하시고 원하는 날짜만 알람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월 5일, 8일은 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당 요일만 선택을 한 다음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11월 5일에서 8일까지는 알람이 중지되는 거죠. 필요 없으시면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람 소리 설정이죠. 지금 현재 기본값이 홈커밍인데요. 이걸 터치하시고 원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벨소리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 벨소리로 추가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알람 소리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진동 여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시간이 되면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뉴스가 실행되게 한다든지 그런 루틴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우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루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틴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루틴 설정 하신 다음 오늘의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일정, 그 다음 날씨 정보, 그 다음에 뉴스를 재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침 알람은 소리가 커야 되겠죠. 여기서 미디어 볼륨 조절도 추가를 해서
알람이 울릴 때만 미디어 볼륨을 키울 수도 있겠죠. 다양한 작업들을 해당 시간이 되면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작업 추가를 또 누르신 다음 이 기능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뉴스 재생인데요. 뉴스 재생을 터치하신 다음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뉴스 프로그램을 추가하신 다음 SBS, YTN, KBS, MBC 그 외에도 여러 채널의 뉴스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이 되면 설정한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완전 자동화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타이머 기능인데요. 타이머는 시간을 지정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알림이 울리게 할 수 있는 거죠. 타이머는 입력하는 숫자가 제일 뒤쪽 숫자부터 차례대로 계속 밀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분 30초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25, 30 입력을 하면 25분 30초로 지정이 되겠죠.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타이머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타이머 설정을 했을 때 잠시 멈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계속 플레이, 그 다음 플러스 1분 설정을 하면 1분이 추가가 되죠. 이 상태에서 초기화해서 다시 타이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리프레시 버튼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죠. 이때 다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톱워치도 있죠. 스톱워치는 말 그대로 시간을 재는 거죠. 플레이 해주시면 스톱워치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스톱워치 버튼을 누르시면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누른 때의 시간이 랩타임 1로 기록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랩타임 2로 기록이 되고 누를 때마다 계속 랩타임이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버튼 눌러서 초기화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취침 시간인데요. 취침 시간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 선택하시면 일관된 취침 시간 설정에서 수면질 높이라고 하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선택해서 기기를 멀리하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건강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요즘은 늦게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용하셔서 일정한 패턴의 수면 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 자,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규칙적인 기상 알람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이것은 기상 알람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요일에 기상을 7시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알람 소리를 화면 밝기를 서서히 높이다가 알람을 울리게 할 수 있고요. 소리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터치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알람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동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앞서 본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도 설정을 할 수 있죠. 시간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용해서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합니다. 자, 이제 취침 시간을 설정해야 되겠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취침 시간을 설정할 거예요. 보통 금토는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일요일은 그 다음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데요. 이렇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시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15분 단위로 설정이 되죠.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취침 시간 알림이 되겠습니다. 15분 전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하고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설정이 됐고요. 언제 어떤 요일에 울릴지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숙면을 돕는 소리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소리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도 소리, 깊은 우주, 명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앱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앱들이 유료 앱이라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전부 없어지고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리 세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 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유튜브 뮤직이나 내가 따로 저장해 놓은 소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을 해 두시면 숙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예정된 일정을 이용을 해서 취침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알람하고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계속 누르신 다음 캘린더 액세스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표시할 이벤트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캘린더 열기 하신 다음 캘린더 선택을 하시고 한 번만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캘린더에서 일정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보기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셨을 때 시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러 전광판 시계 같은 앱을 따로 설치를 하시는데 이 화면 보기 이용하면 시계의 기본 화면 보기 기능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기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보기 기능이 실행되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취침 중에 시간 확인할 때 이렇게 화면 보기 시계를 켜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단하게 시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디지털 시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고 아날로그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초단위 시간 표시도 가능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 단위까지만 나오죠. 자, 그 다음 기본 시간대 지금 서울로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해외로 가셨을 경우에 기본 시간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람 설정인데요. 알람을 해제하는 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죠. 알람은 한번 울리면 10분 동안 울리는 거죠. 알람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터치해서 시간을 좀 더 짧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울림 간격 10분이죠. 자, 알람이 10분 동안 울렸는데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분 뒤에 알람이 다시 한번 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알람 볼륨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볼륨을 점점 크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이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 보기도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하도록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종류를 지금 디지털로 놨는데요. 이걸 선택해서 아날로그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시계 앱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알람 따로 설정하시고 일정 지정하시고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이 시계 기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 기능은 일상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의 자료를 이동한다거나 새 폰을 구입하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자료를 옮기시나요? 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스마트폰 자료는 내가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자료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스마트 스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스위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검색해서 삼성 스마트 스위치 모바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실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되죠. 데이터 전송하기라고 하고 이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할지 물어보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USB 메모리나 SD 카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백업하거나 복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백업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30일 동안 백업을 하거나 백업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새로운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백업할 경우도 이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기 때문에 30일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클라우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백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삼성 계정이 있으셔야만 가능하겠죠. 자, 삼성 계정은 설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삼성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본인 계정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혹시 계정 등록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계정 입력하고 비번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데이터 백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지금 11개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통화 및 연락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백업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카카오톡 백업은 카카오톡에서 따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든지 홈 화면, 보안 폴더, 설정,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및 파일까지 전부 백업이 가능하죠. 자, 가끔 보안 폴더도 백업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안 폴더도 동일하게 백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백업을 내 삼성 클라우드에 해주는 거죠. 백업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데이터 백업 중이라고 하고 백업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백업을 할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걸리지 않아요. 삼성 클라우드 백업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백업이 끝나면 그 다음 백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또 홈화면, 통화 및 연락처들을 백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몇 분씩 이어져서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게 되니까 여유 있게 백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백업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화면 켠 상태로 유지에 체크를 해주시면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계속 상황을 확인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화면 켠 상태로 유지에 체크를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체크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업 시간은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의 양에 따라서 백업 시간이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업 시간을 좀 줄이시려면 미리 필요 없는 사진이나 영상은 정리를 해주시고 백업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백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백업됐다고 하네요. 전체가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통화 및 연락처부터 문서 및 파일까지 전체가 전부 백업이 됐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삼성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업을 한 이후에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를 내 스마트폰에 다시 저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락처가 추가됐다든지 또는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됐다든지 문서를 다운받았다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또 백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백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백업한 내용에는 지금 새로 들어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백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전체를 백업하지 않고 업데이트한 내용만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 스위치 다시 들어가신 다음 클라우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백업 업데이트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백업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만 다시 백업을 해주는 거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데이터 복원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복원할지 물어보죠. 자, 똑같이 전체 11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된 것이 복원이 되는 거죠. 자, 전체 체크를 끈 다음 예를 들어 이미지만 복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원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이미지만 복원이 되겠죠. 자, 복원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자, 복원이 될 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복원됐다고 하죠?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백업하고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를 많이 담아서 다니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했을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백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업 또는 백업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백업을 해 주시게 되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주 백업을 하실 분들은 일단 백업을 하신 다음 백업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USB 메모리나 SD카드를 이용해서 백업하는 경우죠. SD카드나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한 외부 기기로 백업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연결 단자에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USB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1구짜리 기본 장비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멀티 허브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멀티 허브는 USB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장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모니터도 연결할 수가 있죠. HDMI 단자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단자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멀티 허브에 있는 USB-A 단자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꽂아주죠. 자, 연결됐죠? 그 다음 다시 스마트 스위치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 상단에 있는 USB나 SD카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USB 저장 장치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USB 저장 장치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두와 통화 기록, 연락처, 메시지 두 가지만 나오게 되죠. 자, 앞서 클라우드 백업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USB로 연결을 하게 되면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앞서 클라우드로 백업했을 때 봤던 메뉴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이나 이런 외부 장비를 이용한 백업 모두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중요한 개인정보나 연락처, 사진, 자료들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실하거나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나는 상황, 그리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데이터를 반드시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백업하고 복원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 유튜브 앱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우선 IB96 채널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이 위쪽에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IB96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영상이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경우는 자동 회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세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동 회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가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로로 돌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세로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로 화면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도 스마트폰이 회전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으로 놓지 않고 이용을 하시죠. 자, 다시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자동 회전을 꺼줍니다. 자, 그러면 가로로 돌리더라도 화면이 회전이 되지 않죠.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가로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세로 화면 터치하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자동 회전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 하단에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이 작은 창은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작은 창을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보다 큰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을 때는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삭제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삭제 위에 얹으면 창을 닫을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중에 10초 앞쪽, 10초 뒤쪽으로 영상을 이동시킬 수 있죠. 자, 중앙을 기점으로 우측을 2번 터치하게 되면 10초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시 뒤쪽을 2번 터치하면 10초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화면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이 영상, 다음 영상이나 전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10초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안 되겠고요. 중앙을 기점으로 앞쪽이나 뒤쪽을 2번 터치해 주셔야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영상을 보는 중에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되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앞뒤로 터치해서 움직이고자 할 때는 화면을 한번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썸네일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터치해서 상단으로 쓸어 올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빨간색 슬라이드를 보이게 한 다음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빠르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썸네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썸네일을 보면서 이동하면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다른 영상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른 영상들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 곳 중앙을 터치해서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상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영상 가로 세로 전환을 할 때 꼭 터치해서 여기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세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가로 화면이 되고요. 가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달이 되면 이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댓글창이 나오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로 화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가로 화면으로 넘겨 볼게요. 자, 이 가로 화면에서 댓글을 본다든지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 하단에 있는 댓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측에서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무실 때 유튜브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보시다가 잠이 들게 되면 밤새도록 유튜브가 실행이 되죠. 밤새도록 유튜브가 플레이가 돼서 배터리가 전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취침 시간 설정을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한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취침 타이머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자, 취침 타이머에 터치하시게 되면 사용 안함 10분부터 1시간 동영상 끝까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이 되면 유튜브는 종료가 되겠죠. 요즘은 잠자리에 드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주변 밝기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또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셔서 밝기 조절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앰비언트 모드를 이용하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추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앰비언트 모드라고 있죠. 자, 이 앰비언트 모드가 켜 있으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유튜브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걸 끄게 되면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밝기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유튜브 감상을 하다가 화면을 잘못 터치해서 시간대가 이동한다든지 종료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럴 때도 화면을 잠금 모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신 다음 잠금 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잠기죠. 자, 이제 아무 곳이나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잠금을 해제하실 경우에는 화면을 한번 터치하신 다음 탭하여 잠금 해제하기 버튼이 나오게 되면 그곳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잠금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터치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보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장시간 유튜브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이 잠금 모드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추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적인 볼륨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따라서 소리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죠. 어떤 영상은 소리가 크게 나오고 어떤 영상은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요. 소리가 작게 나오는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 놓으셨다가 소리가 크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 갑자기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안정적인 볼륨에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 항상 일정한 볼륨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 소스의 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내 귀에는 일정한 소리로 들리게 되겠죠. 이런 것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를 보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줘야 할 경우나 또는 내가 다시 그 부분을 보려고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통 시간대를 적어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상의 일부분을 클립으로 저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 리믹스, 생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클립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막대를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우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앙을 터치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신 다음 제목을 추가합니다. 자, 테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물어보죠. 메시지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죠. 자, 혹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하신다면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 아무 곳이나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때는 이 링크만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링크를 누르면 내가 아까 구역으로 선택한 구역만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고자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볼 경우 아래쪽을 잘못 터치해서 다음 영상이 실행된다든지 댓글창을 잘못 눌러서 댓글 입력창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댓글창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영상 하단에 있는 광고창이 있습니다. 또는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상만 나오죠? 자, 그러면 아래쪽을 터치하더라도 다른 것이 실행되지 않겠죠. 여기는 빈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까만 화면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위쪽으로 쓸어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보다가 자, 이 창을 줄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앱을 실행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플레이되는 이 영상만 줄여놓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화면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실행이 되죠. 이때 이 화면을 아무데나 움직여 놓고 내가 원하는 다른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작은 화면을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움직여 놓고
또 다른 영상이나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은 화면에서도 원하는 거 전부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되죠. 그 다음에 10초 앞, 10초 뒤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화면을 터치해서 다시 큰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화질을 매번 바꿔야 돼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화면을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면 화질이 나오죠. 자, 저는 가장 높은 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가 저화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화질이 지원되는 영상인데도 계속 저화질로만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화질을 바꿔주시죠. 자, 이것은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 유튜브 홈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유튜브 설정 톱니바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열 때 항상 그 화질로 나오게 되겠죠.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고 와이파이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화질로 먼저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그 다음 너무 화질이 높아서 플레이가 잘 안 되면 해당 영상에서 화질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 화질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번 자막이 나와서 매번 영상에서 자막을 끄시는데요. 그 경우도 여기 있는 자막에 들어가셔서 자막 설정을 아예 꺼버리시게 되면 자막을 해당 영상에서 내가 직접 켜기 전에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막이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서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필수 장비가 충전기와 충전 배터리죠. 이번 시간은 휴대폰 충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충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가장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충전기인데요. 충전기를 보시면 QC 충전, PD 충전, GAN 등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데요. 이 규격들을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충전기에는 일반 충전, QC 충전, PD 충전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전기를 구입하실 때 충전기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와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0와트, 100와트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 와트는 충전의 속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충전기는 10와트 이하의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보통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할 때 일반 충전기는 2시간 이상 걸리게 되죠. 10와트일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 QC 충전이 있죠. QC 충전은 10와트에서 20와트 사이를 보통 말합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나온 PD 충전이 있죠. 이 PD 충전 방식은 20와트에서 100와트 이상까지도 충전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PD 충전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충전기 설명을 보시게 되면 거의 PD 충전이라고 많이 붙어 있죠. 여기도 PD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PD 충전기에도 GAN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충전기는 질화갈륨 소재로 이루어진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질화갈륨은 반도체를 만드는 한 종류인데요. 이 질화갈륨은 저항값이 낮아서 전기를 좀 더 잘 통하죠. 자, 그래서 중간에 열로 손실되지 않고 충전되는 용량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어댑터에서 열도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즘 충전기들 중에 이 질화갈륨을 이용하는 충전기가 좀 더 최신 충전기가 되겠고요.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화갈륨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QC 충전보다는 PD 충전이 좀 더 충전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크죠. 그 다음 이렇게 충전기를 보시게 되면 65와트, 100와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마트폰은 충전을 할 때 30W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100W로 충전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30W 정도까지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30W 이상 되는 충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전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25W, 30W면 충분하지만 충전구가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충전기들은 충전기 용량이 30W일 경우 각각의 단자에서 10W씩 나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됐을 경우 30W 충전기는 각각의 충전 포트에서 10W밖에는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충전 속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충전 용량이 중요한 겁니다. 100W 용량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가 3개가 있더라도 적어도 30W 가까이 충전이 되겠죠. 자, 이런 충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충전 포트가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충전 포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스마트폰, 노트북, 그 외에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충전기가 90W를 지원을 하더라도 각각의 충전 단자의 충전 용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구매를 하실 때 설명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꼭 설명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PD 충전 지원을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와트 수를 확인해야겠죠. 자,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의 단자가 많을수록 와트가 높은 게 좋겠죠. 자, 그 대신 와트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단자마다 어느 정도 충전 용량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충전 단자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은 25W, 그 다음 나머지는 20W를 지원을 한다고 하죠. 자, 이때 동시에 연결을 했을 경우는 이 충전 속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한 군데만 연결을 했을 때 최대 충전 속도고요. 동시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 충전 속도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 포트 출력 양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 포트만 연결을 했을 경우 45, 25, 12W를 지원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45W, 25W, 20W죠. 전부 합치면 90W가 되죠. 이 충전기 용량 자체가 90W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6개까지는 연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5, 25, 20 중간은 이렇게 연결을 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전기 포트가 6개라고 해서 구매를 한 다음 6개를 전부 꽂았을 때 이 2개는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기는 되도록이면 브랜드가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더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즘 거의 필수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 휴대용 충전기죠. 자, 이런 휴대용 충전기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충전기는 암페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10,000mAh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000mAh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5,000mAh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충전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갤럭시 24 배터리 용량을 확인을 해보면 갤럭시 24 배터리 용량이 4,000mAh라고 하죠. 자, 이것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전기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갤럭시 24는 4,000mAh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용 충전기를 구입을 하실 때 4,000 이상 되는 것을 구입하셔야 되겠죠. 4,000 이하가 되면 충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여기는 5,000mA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000mAh가 휴대용 배터리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도 중간에 충전되는 중에 유실되는 양도 있기 때문에 대략 4,500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휴대폰을 한 번 충전하면 더 이상 이 배터리로는 충전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20,000mAh는 4,000mAh를 대략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휴대용 배터리는 이 충전 용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는 게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낮은 용량을 구매를 하시면 한 번 충전하면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죠. 요즘 편의점에서도 휴대용 배터리 판매를 하는데요. 보면 3,000, 4,000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되는 배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를 살 바에는 조금 더 가격을 지불을 하고 높은 용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사용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휴대용 배터리에도 충전을 어느 속도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와트 수가 나오게 되죠. 지금 이것은 20W로 충전을 할 수 있네요. 자,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죠. 충전기에 따라서 이렇게 110W까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200W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20,000mAh죠. 노트북도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 용량이 있죠. 이런 충전기의 경우는 외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용 배터리나 충전기 그냥 구매를 하시는데요. 가격을 보지 마시고 본인 용도와 충전 용량과 속도를 감안을 해서 구매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외부에서 급하게 충전을 할 때인데요. 그럴 때 휴대용 배터리나 충전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끼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상단 알림창을 내린 다음 여기서 무선 배터리 공유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무선 배터리 공유 활성화는 전기를 주는 쪽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서 전기를 여기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보내는 곳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가로로 십자 모양으로 겹쳐서 충전을 하라고 하죠. 자, 해볼게요. 자, 휴대폰을 뒤집은 다음 충전을 받을 휴대폰을 십자 모양으로 얹어줍니다. 자, 중간 부분을 얹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충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충전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휴대폰에서 전기를 이 위쪽에 있는 휴대폰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기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전부 충전이 가능하겠죠. 자, 갤럭시 버즈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갤럭시 버즈도 뒤쪽에 얹어주면 충전이 됩니다. 윙 하는 진동음이 나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충전되는 표시가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기기끼리는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한 다른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충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셔도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진의 배경을 없애주는 remove.bg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remove.bg 앱은 눕기 작업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합성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존의 갤러리 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진 편집 기능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 remove.bg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로 검색하시면 배경 제거라고 나오는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이 아이콘 꼭 확인하고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remove.bg 실행합니다. 그러면 배경 제거를 위해 이미지를 업로드하라고 하죠. 자, 이미지 업로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또는 갤러리,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갤러리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에서 알아서 배경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따로 배경을 선택할 필요 없이 이 remove.bg에서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죠. 지금 현재 이 꼬마 사진 뒤쪽의 배경을 자동으로 없앴는데요. 기존에 이런 배경 없애는 앱들은 전부 일일이 선택을 해주거나 없앨 곳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remove.bg는 알아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이런 것들이 간편한 방법이죠. 그냥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없앨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HD 다운로드는 좀 더 화질이 좋은 대신에 유료를 이용해야 되죠. 자, 무료로 이용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플러스 배경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죠. 이런 배경 중에 원하는 배경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 배경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으로 지금 눕기를 딴 사진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배경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컬러를 배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증명사진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도록 하고요. 일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이렇게 합성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우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배경을 알아서 지워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효과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사진에서 배경을 그대로 놔두고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배경 흐림 효과 켜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배경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죠. 자, 흐림 효과 정도를 이 정도 적용했을 때와 이렇게 최고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다르죠. 자, 원하는 정도의 배경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도 추가할 수 있네요. 자, 그림자 추가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죠. 껐을 때와 켰을 때를 비교하시면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 효과는 이 이미지에서 빛이 비치는 부분을 알아서 판단한 다음 반대편에 그림자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불투명도를 올렸을 경우는 좀 더 진하게 적용이 되고요. 불투명도를 낮추면 좀 더 투명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뒤쪽에 뚫려 있는 배경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배경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다시 배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갤러리 선택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remove.bg에서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배경을 없애고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갤러리 선택하고 한 번만 적용시키면 바로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HD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좀 더 좋은 화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료 등록하기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등록을 해야 되죠. 계정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하시려면 구독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과 비교를 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과 합성된 사진 비교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remove.bg를 이용을 하면 말 그대로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지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명사진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이미지 업로드 합니다.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자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운영자님 사진으로 증명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배경이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여기서 배경 선택하시고요. 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경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증명사진 같이 만들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 여기는 컬러 버튼 누르시고 커스텀 선택하신 다음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합니다.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찍은 사진으로 증명사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일상에서 찍은 사진 중에 잘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증명사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remove.bg를 이용한 다양한 합성, 배경 지우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나만의 스마트폰 벨소리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직접 녹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음성 녹음 앱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혹시 음성 녹음 앱이 없는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음성 녹음으로 입력하시면 삼성에서 만든 음성 녹음 앱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아래쪽에 있는 삼성 일렉트로닉스인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실행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녹음 버튼이 나오고요. 기존에 녹음된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지금 저는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통화할 때 녹음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 파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직접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녹음을 하셔도 되고 아이들 목소리로 녹음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녹음 버튼 누릅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멈춤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제목을 쓰는데요. 벨소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벨소리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벨소리라고 녹음돼 있죠. 자, 이걸 그대로 벨소리 설정해서 가져온 다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벨소리라고 있죠. 자, 벨소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한 소리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통화 녹음도 전부 나오고 직접 녹음한 내용도 전부 있죠. 여기서 앞서 녹음했던 이 벨소리라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이렇게 녹음한 소리가 들렸죠. 자, 그 다음 완료 누르시면 바로 벨소리로 설정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이 벨소리 설정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녹음 파일, 사운드 어떤 것이든 전부 여기에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바로 벨소리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완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녹음한 소리가 벨소리로 나오게 되겠죠. 자, 전화를 한번 걸어 볼까요?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정한 벨소리가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 다시 들어갈게요. 자, 벨소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벨소리가 내가 녹음한 소리로 지정이 되는데요. 자, 그 외에도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벨소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을 설정할 텐데요. 이 음악의 경우는 앞쪽에 있는 전주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리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 상단에 있는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해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음원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원데이라는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원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음악도 벨소리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따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원하는 부분만 벨소리로 다시 저장을 한 다음 여기 있는 사운드 선택기에서 다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원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벨소리 메이커라는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벨소리 메이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벨소리 메이커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벨소리 메이커 mp3 음악으로 벨소리 만들기죠.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콘을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벨소리 메이커 실행하겠습니다. 벨소리 메이커 실행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음원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은 소리가 좀 작고 본격적인 음악은 뒤쪽에 나오죠. 그 부분만 편집을 할 거예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서 수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시작 지점 설정하고 종료 부분 드래그해서 설정하라고 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음원의 파형이 전부 보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시작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죠. 자, 시작되는 부분이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작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죠. 자,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자, 아직도 시작 부분이 아니네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음악을 다 듣고 그 부분을 잡아도 되겠지만 대충 파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형이 여긴 작지만 여기는 갑자기 파형이 커지죠. 자,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일 것 같으네요. 자, 여기에 가져다 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벨소리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잘라라고 있죠. 자, 이 앱을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메뉴들이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잘라라는 메뉴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 잘라라는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간 제거, 붙여넣기 여러 가지 있죠? 잘라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상단에서 디스켓 모양이 있는 이 정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유형과 이름이 나오죠. 이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지정하시고요. 유형도 벨소리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기본 벨소리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기본 벨소리로 지정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스템 설정 변경에서 권한 허용이라고 나오죠. 권한을 허용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알림음으로 설정됐다고 나오죠. 자, 다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지금 설정한 소리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벨소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인 벨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연락처가 있는데 그 연락처는 꼭 받아야 돼요. 자, 그럴 경우 이 벨소리 메이커에서 따로 편집해서 저장한 벨소리를 지정한 연락처에서만 울리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해당 벨소리 우측에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연락처에 이 벨소리 지정 선택합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연락처에만 벨소리가 지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연락처나 꼭 연락을 받아야 하는 연락처들은 이렇게 벨소리를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벨소리를 설정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광고 전화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전화를 통화하지 않고도
아는 방법과 차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들은 누구에게 전화가 오는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광고 전화나 연락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발신자를 모르는 전화번호들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화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참 바쁠 때 광고 전화나 모르는 전화가 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자, 그런 전화들을 간단하게 구별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은 우선 본인 스마트폰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도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화기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설정 제일 위쪽에 텍스트 통화라고 나오죠.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설정에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 통화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 기종은 지원을 하지 않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언어를 설정할 수 있죠.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영어도 가능하고 그 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어들도 전부 가능합니다.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해당 언어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음성으로 들어가시면 음성 1, 2 두 가지가 나오죠. 음성 1, 텍스트 통화를 사용할 때 이렇게 들립니다. 음성 2, 텍스트 통화를 사용할 때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성 중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만의 음성을 만들 수도 있죠. 나만의 음성 만들기 선택하시면 빅스비 나만의 음성 만들기를 다운로드 하라고 하죠. 자,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설치 후에 자동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실행이 되면서 나만의 음성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8개 문장의 녹음을 시작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18개 문장을 녹음을 하게 되면 나만의 음성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결심하게 되어 나와 함께 네버랜드에 가지 않을래? 자, 이렇게 내 목소리를 학습했죠. 자, 그러면 이 목소리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됩니다. 10분에서 최대 몇 시간까지 걸린다고 하죠. 자, 이름을 지정을 해볼까요? 자,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시작한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에서 제시한 문장을 내가 읽게 되면 그 음성을 이용을 해서 음성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음성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테스트라는 새로운 음성이 하나 생겼죠. 자, 선택을 해볼게요. 텍스트 통화를 사용할 때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음성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아직은 인공지능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 주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읽어주는 속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줄 때 읽어주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번 음성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인사말 들어가면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멘트가 나올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멘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멘트를 직접 써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음성 통화 중에 텍스트 통화로 전환할 수도 있죠. 자, 그 경우도 원하는 멘트를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걸 때도 멘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텍스트 통화를 할 때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하면 상대편이 그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빠른 응답 멘트들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인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함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4가지 기본 멘트가 있는데요. 빠른 응답 추가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단축어를 입력하고 응답 내용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빠른 응답 추가에 들어갈 멘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축어를 입력을 해볼까요? 지금의 단축어 지읒과 기억을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지읒과 기억을 입력하면 지금 전화 받기가 곤란합니다.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상대편에 들리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통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화면에서 보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자, 텍스트 통화를 할 때 나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상대편은 음성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때 상대편이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내 화면에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내용을 화면에서 보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필요 없으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텍스트 통화 설정이 끝났죠. 자, 이제 전화를 이 스마트폰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죠. 자, 아래쪽에서 통화 어시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실시간 통역과 텍스트 통화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통화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는 텍스트로 나오지만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답변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빠른 응답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단축어 지정한 응답도 여기 보이게 되죠. 빠른 응답을 여러 개를 설정하고 단축어도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에 터치해서 바로 텍스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위쪽에서 해당 부분만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입력을 해볼까요? 지금 전화 받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이런 멘트가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상대편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편이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말을 했더니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광고 전화가 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통화를 하게 되면 구태여 제가 전화를 받아서 끊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전화는 바로 상단에 있는 끊기 버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로 통화하는 중에 받아야 되는 전화였어요. 자, 그럴 때는 바로 통화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좌측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통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통화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화 화면으로 넘어온 상태죠. 자, 이제 바로 상대편과 통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로 통화하기로 통화를 하다가 음성으로 통화해야 할 경우에는 바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통화하는 도중에도 통화 어시스트 버튼을 누른 다음 텍스트 통화만 누르면 다시 텍스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신자가 누군지 몰라서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받은 다음 중요한 전화는 바로 음성 통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거나 또는 거절을 했을 때 그런 전화를 그때그때 차단을 해두시면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를 많이 걸러줄 수 있습니다. 전화 앱에서 아래쪽에 최근 기록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통화 목록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 기록에 보시게 되면 메시지와 일반 통화 전부 나오죠. 자, 메시지를 눌러볼게요. 메시지로 왔던 연락인데요. 눌러서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 메시지 버튼 누릅니다. 자, 국외 발신으로 왔는데요. 자, 이런 전화는 거의 피싱이죠. 자, 이런 전화는 그때그때 차단을 해두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광고 전화는 차단이 됩니다.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수신 차단, 스팸 신고라고 두 가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수신 차단을 누르시면 수신 차단이 되고요. 스팸으로 신고를 하면 스팸으로 신고가 되면서 수신 차단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때그때 신고하고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스팸 신고 해볼게요.
그 다음 스팸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스팸으로 신고할지 물어보죠. 자, 스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스팸 전화는 신고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팸 신고가 되고 자동 차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문자 메시지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차단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전화도 차단을 해볼까요? 자, 전화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차단 버튼이 있죠? 차단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죠?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번호는 차단이 돼서 더 이상 나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내 스마트폰으로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 해제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차단한 번호들이 전부 나오죠. 저는 그때그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차단을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고나 스팸 전화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광고나 스팸 전화는 꼭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차단된 전화도 최근 기록에 계속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차단된 전화 숨기기를 선택하시면 차단한 전화들은 아예 이 목록 자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광고 전화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전화를 통화하지 않고도 아는 방법과 광고나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